안녕하세요. 아메이 시선 조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보상은 많으나 그것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기간 노력해서 안정적인 인세 수입의 기반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 그래서 했던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나 스폰서님들은 꾸준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회사에서도 아메이에서도 정말 또 25년을 맞이하여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보상과 선망의 여행지를 내세우면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수없이 고민하고 시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젠 알지만 그때는 잘 몰랐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계속 간다면 점점 멀어지는,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아메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국 아메이도 88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37년을 지켜왔습니다. 이 사실에 입각하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외부 전문 강사나 타그룹의 성공자의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내 전략, 피드백을 그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갖고 내 전략, 내 노하우, 내 계획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으면 좋죠. 저대로만 된다면 저 사람은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냐 못하느냐가 사업이 되냐 안 되냐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하냐 못하냐. 시스템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성공한 리더 강의 중에 정말 어떤 분은 노하우를 대방출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말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알려줘도 따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100% 이해가 되는데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양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자신의 한계, 지금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리치와 제이가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그 여건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88년으로 돌아가서 한국 아메이만 보더라도 그때는 진짜 메이드 인 USA 이 마크면 정말 선망의 제품이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제품보다 미국 제품들이 제품력이나 이런 거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생필품 시장에 미제가 들어와서 내가 한국보다 더 좋은 양질의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였고 정말 뭔가 앞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37년이 지난 지금은 제품 구성이 미국에서 만들어 온 제품도 있고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이제 재배돼서 뉴트라이트 가져오는 제품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유통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는 거죠, 구성이. 그래서 예전에는 아메이가 어떤 제조에 기반한 유통을 지향했다면 지금은 플랫폼에 기반한 유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세히 보시면 미국에서 만들어 오는 제품도 있지만 한국 제품들도 굉장히 많죠. 이게 원포원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품 구성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었는지를 보면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에 기반해서 봤을 때 나의 사업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88년, 90년, 00년, 10년, 2020년 이렇게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하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많은 정보가 되는 AI가 들어와 있고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미 선점하신 분들, 이미 접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또한 기존의 방법으로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다면 나 그거 다 해봤어. 나 그거 알아.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누군가를 만났죠.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한 나의 사업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새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그 성장한, 편안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키가 누굴 만나느냐, 어떤 스승님을 만나느냐인데 사실은 내 주변에 이런 스승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고 진짜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찾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찾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찾는 일인지 만드는 일인지에 대한 또 고민도 있죠. 누군가를 정말 사업을 할 사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 이 사업을 찾고 있는 사람, 무언가 다른 어나더의 그런 수입을 갖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내가 현실 점검시키고 내가 사업의 노하우를 그나마 내 거를 적용해서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지 이거는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여튼 찾는 일도 선행되어야 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의 나의 현실, 나의 무기, 나의 장점을 누군가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분석이 없이 그리고 이 분석에 근거해서 스승님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도 대학을 갈 때 열심히 공부하죠.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학원을 가려고 해도 학원의 실장님을 통해서 이 아이는 이 수준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찾게 되는 거죠. 이 실장님의 이 코치, 이 카운셀링이 너무 중요하죠. 이 선생님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찾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요즘처럼 정보가 많을 때는 이렇게 누군가 중간에서 중개해주고 찾아주고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회사에서 많은 보상과 여행지를 주면 뭐합니까? 이거를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냐는 거죠. 내가 성장이 안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발전된 삶을 코치받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에 다다른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장님을 만났고 이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한계를 넘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나는 이런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과외를 받으면 어떤 선생님 받아서 코치를 받으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저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주고 그 선생님과 함께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가진 결과가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나왔는지가 해석이 되고 분석이 돼야만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어떤 수입이 예를 들어 월 1,000이다.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는데 이 수입의 근간이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명확하면 이걸 확장할 수 있겠죠. 공식을 늘리든 더 많은 인풋을 넣든. 근데 내가 가진 결과가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다음 운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정말 매우 낮은 확률과 매우 낮은 이벤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결과도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의 이 결과는 이러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가졌구나. 이게 안 되면 아메이는 6레그를 찾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인데 내가 2레그는 찾았어. 오케이. 근데 이게 하늘에서 준 레그인지 내가 찾은 건지 운이 좋았는지 정말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3번, 4번, 5번, 6번을 찾습니까? 못 찾죠.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려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다른 시선과 다른 공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당장 못 만나겠으면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내가 원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인을 통하잖아요. 누군가 통해요. 저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죠. 그 앞에 주인한테 가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 집은 어떻게 사시게 됐나요? 내가 원하는 차를 누군가 타고 있어요. 이 차는 어떻게 사시게 됐나요?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쑥스럽고 또 그거조차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그 회사에 가서 이 차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 한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2025년을 맞이하여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여유와 더 많은 풍족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하에 누군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하든 근데 사실 책에서 물어봤을 때 피드백을 나 혼자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회사 업무도 그렇잖아요.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지시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직원이. 그럼 이걸 가지고 왜 이 구조화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주고 여기서 놓친 거 그래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해주는 게 상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스폰서도 내가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어떤 결과를 가졌는데 본인도 내가 왜 이 결과를 가졌는지 모르겠어. 파트너가 와서 물어봐. 나는 어떻게 후원했어? 근데 나 혼자 후원한 게 아니야. 스폰서 업라인에 힘이 있었어.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얘기해 줄 수 없어. 얘가 알면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아. 그럼 올바른 이 사람에 대한 가이드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보상이 많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 사업이 정체가 됐을 때, 뭔가 답답할 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결과를 분석해서 올바른 피드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려면 무조건 내 시선으로는 성장하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스스로 성장합니까? 외부에 어떤 자극이나 도움이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의 환경에서는 지금의 수준이 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개를 받거나 스승을 찾고 싶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